오늘 또 수능을 치르게 돼서 몇 문제를 좀 같이 한번 우리가 풀어볼 건데, 일단 먼저 가벼운 총평부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는 뭐 공통 정도만 풀어드릴 건데, 그래서 우리가 공통해서 좀 같이 볼 만한 문제는 좀 가치 있는 문제 14번, 15번, 21번, 22번 이렇게 4문제 정도, 객관식의 맨 뒤에 있는 2문제랑 주관식의 맨 뒤에 있는 2문제 요 정도 풀어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한번 14번부터 풀어봅시다. 14번, 15번은 2문제가 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14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생긴 게 좀 포스 있게 생겼지.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약간 겁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무난한 논증기하 문제였어.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얘는 겁먹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내가 갖고 있는 정보부터 차근차근 해석을 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는 있는 문제였는데 어떻게 해석을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도형이 약간 복잡하긴 했어. 자, AB 길이가 3이고 BC 길이가 4라고 줬고 밑에 줄에 나와 있는데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D다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1이 되겠고 A를 중심으로 하고 AD가 반지름이 되게끔 하는 원을 잡았다인 거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가 2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뭐 자연스럽게 이 길이도 2고 AE의 길이도 2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고. 맞지?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줄을 읽어가 봤더니 이제 그 다음 점들이 어떻게 잡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G라는 점을 하나를 잡을 건데 이 G의 출처가 어떻게 잡혔는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께 항상 강조드렸던 이 논증기하의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점이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래서 이 G라는 점을 어떻게 잡았는지가 문제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될 건데 이 G라는 점이 지금 보시면 문제에서 어떻게 잡았냐? C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루트 6이다. 즉 이 거리가 2루트 6입니다로 잡았어. 그럼 이 길이가 얼마입니다로 G라는 점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따가 대수적인 어떤 식을 한번 표현함으로써 G점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쓰겠다. 즉 코사인 법칙을 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G라는 점을 이렇게 잡았구나 생각해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CEG를 모두 다 지나는 이러한 원을 갖다 그리겠대. 이 원을 그렸을 때 이 원에서 H점을 또 하나 잡을 건데 H점은 어떻게 잡냐면 HCG, 그러니까 요 각도, 우리 문제에도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각도가 BAC, 그러니까 요 각도지. 요 각도랑 똑같게끔 H점을 잡겠습니다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H라는 점은 각도로 잡혀 있는 거잖아. 각도로 잡혀 있는 거니까 이 친구의 해석은 또 사인 법칙을 이용할 가능성이 조금 크겠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여기 원도 등장을 했겠다. 그렇지? 자, 그러면서 우리가 너를 또 쳐다봤더니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요 각도랑 요 각도가 똑같은데 이 친구가 지금 보면 너가 3이고 너가 4짜리 직각삼각형이란 말이야. 괜히 주지 않았지? 그러니까 내가 요 각도를 알파라고 좀 더 보면 이 알파에 대한 직각삼각형인데 너가 비율이 3대 4대 5일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 길이가 3이다라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면서 저 알파라는 각도는 아는 각도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요 알파라는 각도 아는 각도구나라는 걸 신경 쓰신 상태에서 항상 논증기하는 구하라는 게 뭔지 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구하라는 게 뭔가 쳐다봤더니 GH 이 길이를 좀 구해줘가 문제였어. 맞지?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봐라 얘들아. 우리가 너를 구하세요가 문제인데 너가 마주보고 있는 대각도가 얼마인지 내가 알거든? 뭐 하라는 거야 누가 봐도. 사인 법칙 쓰라는 거야. 그치? 사인 알파분의 GH가 이 R입니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GH를 구합시다야. 즉 이제 우리의 목적은 뭐가 됐냐면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는데 그는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G점이 잡히길 C로부터 거리가 2루트 6입니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할 거거든. 그치? 그럼 이제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한 삼각형을 내가 어디에서 가져오는 게 효과적일까? 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얘들아 보시면 너를 포함하는 어떤 삼각형을 내가 갖다 그릴 거야. 근데 변정보가 좀 충분히 많아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변정보가 어디가 많은가 봤더니 여기 굉장히 오밀조밀 변정보가 많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너를 포함하는 요 변정보가 많은 삼각형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봤더니 이 길이가 5인 걸 아니까 내가 여기 보조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여기에 이런 노란색 삼각형이 잡히는데 요 노란색 삼각형에서 너도 G점도 이 원 위에 점이니까 이 길이도 2라서 내가 이 노란색 삼각형에 대해서 모르는 정보가 없다라는 거야. 맞지? 다만 이제 한 가지 걱정은 결국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건 이 커다란 원인데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은 아니란 거지. 이 노란색 삼각형이. 그럼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또 내가 가져와야지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으니까 다음으로 우린 무슨 삼각형을 생각을 할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한 G랑 이 점이냐? G1을 연결한 이 약간 작은 저 주황색 삼각형을 우리가 그 다음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어? 결국 우린 뭐 할 거냐면 얘들아, 노란색 삼각형에서 충분히 자료를 가져와. 그건 어떤 자료야? 주황색 삼각형에서 뭐 할 건데? 사인 법칙 쓸 거잖아. 사인 법칙을 쓸 거니까 노란색에서 먼저 각도를 가져오고 그 각도를 갖고 주황색에서 사인 법칙을 쓰면 내가 이 원의 지름을 아는 거니까 요 삼각형에서 HG와 알파 사이의 관계로 사인 법칙을 써서 계산할 수 있다. 문제가 끝난 거야, 사실 이 시점에서. 그렇지? 대단히 조금 복잡하게 생겼는데 차분히 나한테 준 정보가 뭐고 내가 어떤 자료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면 될까? 문제에서 어떤 점을 어떻게 줬을까를 차분히 우리 논증기에 해석했던 대로 해석을 해 나가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이제 할 거냐면 우리가 요 삼각형하고 주황색 삼각형이 겹치는 각도를 이용하면 아무래도 코사인 법칙을 조금 덜 써도 되거든. 연산을 조금 덜 해도 되니까 내가 요 각도를 베타라고 한번 넣어볼게. 베타라고 둬주고, 자, 먼저 베타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 코사인 베타를 좀 구해볼 거야. 오랜만에 한데 까먹은 거 아니시지? 자, 코사인 베타를 구해보면 2배의 양쪽 날개분의 2루트6 곱하기 요 길이가 얼마냐? 5야? 5분의 날개의 제곱의 합 6, 4, 24 플러스 5, 5, 25에서 빼기 대변의 제곱, 요게 각도를 구하기 위한 코사인 법칙이었다. 계산 어렵지 않게 해주시면 너가 얼마야? 45야? 45면 5로 약분해주면 4루트 6분의 9입니다 라는 사실이 바로 코사인 베타다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그럼 어렵지 않게 코사인 베타를 아니까 또 이 주황색에서 G2 길이도 알고 G2와 베타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사인 법칙으로 외접원의 지름을 구하면 그 다음 연산이 끝난다 생각되시면 될 것 같아. 이제 진짜 계산만 남았다. 가봅시다. 먼저 G2 길이부터 천천히 구해볼게. 자, G2의 제곱이란 건 주황색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도 이용해보면, 자, 이 변의 길이는 3이다라는 거 신경 쓰시면서 너는 어떻게 되냐? 양 날개 제곱의 합 9 더하기 24 빼기 2배의 3 곱하기 2루트 6 곱하기 코사인 베타인데 위에서 구해놓은 대로 4루트 6분의 9지. 계산을 좀 한번 해주시면 4루트 6이 요렇게 약분이 되면 27을 빼는 거니까 빼기 3 되면서 G2의 제곱이 6이다. 즉 G2의 길이가 루트 6이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된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어. 너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할 거고, 즉 사인 베타분의 G2 루트 6이 누구랑 똑같다고? 사인 알파분의 GH랑 똑같다. 근데 사인 알파가 얼마야? 너의 사인 값 보면 되잖아? 그는 5분의 4란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5분의 4분의 얼마? GH입니다.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GH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GH를 구하기 위해서 사인 베타가 좀 필요하네. 사인 베타를 구하기 위해 내가 여기서 구한 코사인 베타를 이용해서 사인 베타 계산을 좀 해야 돼. 자, 그럼 우리는 항상 마법의 직각 삼각형 널 하나 그리기로 했지. 그럼 너가 4루트 6인 거고 코사인이니까 너가 9인 거잖아. 그럼 요 길이가 얼만지만 좀 찾아내주면 되는데 다행히도 요 베타란 각도가 예각이기 때문에 부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자, 여기 계산해주면 얼마냐? 요게 16 곱하기 6이니까 96이야? 99, 81이니까 빼주면 15인가? 그럼 요 길이가 루트 15입니다.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너의 길이가 사인 베타가 얼마인 거야? 4루트 6분의 루트 15인 거니까 마지막 계산만 한번 해주시면 따라서 GH, 우리의 목표지. 너란 자식은 어떻게 되냐면 너분의 루트 6 처리만 해주면 루트 15분의 4루트 6 곱하기 6이니까 그냥 4 곱하기 6 써주시고 너에다가 곱하기 얼마야? 5분의 4를 해주면 되는데 5 곱하기 루트 15분의 4 곱하기 6 곱하기 4야. 얘만 유리화 해주면 되지. 그럼 너 유리화해주면 곱하기 루트 15에 3 약분해주면 25냐 얘들아? 25분의 3 하나 약분했으니까 2가 5개 32 루트 15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 몇 번? 4번이요.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 마지막 계산 조금 복잡한 거 있었는데 얘들아 그냥 사실 무난하게 논증기하적인 가장 논증기하적인 해석을 가져가세요 하는 그런 문제였다. 자, 다음에 넘어가서 15번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볼게. 15번 문제. 15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반드시 꼭 풀어봤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당연히 내년에 수능도 앞두고 있긴 하지만 당장 코앞에 있는
우리의 내신 시험도 앞두고 있잖아. 그치? 우리 내신 시험 범위에 정확히 들어오는 거고, 또 바로 최근에도 한 번 더 강조했던 그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 자, 일단 fx와 gx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함수식이 주어져 있어. 근데 내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길, 만만하면 뭐 하라고 했어? 그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누가 봐도 얘는 그래프가 만만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그래프를 좀 그려볼 거야. 자, 그래서 이 친구 fx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0보다 더 작을 때는 빼기 x제곱으로 그려지는데 0보다 더 클 때는 0과 1에서 근을 갖는 뭐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이런 2차 함수입니다. 너가 y는 fx예요. 이렇게 될 거야. 자, 여기가 0,0 원점이 되겠고 여기는 1, 빵이 되는 그런 점인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gx라는 함수를 좀 그려봐야 되는데 gx는 문제가 그래도 좀 친절하다. 뭐가 친절하냐면 a가 양수입니다라고 알려줬어. 그러니까 내가 너의 위에다가 gx를 노란색으로 그려볼 건데 너는 빼기 1보다 작을 때 보니까 얘들아 a의 x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너는 빼기 1, 빵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그러한 1차 함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빼기 1부터 0까지 해서는 너가 0으로 쭉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1보다 더 큰 데선 너가 a의 x 빼기 1인 거니까 너랑 기울기가 똑같으면서 1,0을 지나는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 이거야 직선이. 여기까지 괜찮지? 그치? 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너 위에 덧칠을 해서 y는 g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fx와 gx가 이렇게 그려진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게 있는데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요 gx의 요 직선 말이야. 1쪽에서 그려지는 요 직선이 너보다 아래 그려질 수도 있고 위에 그려질 수도 있어. 신경을 조금 쓰면서 그리셔야 돼. 그릴 때 섬세하게 그려줄 필요가 있지. 자, 그럼 아래냐 위냐를 결정하는 건 너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일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너의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해봤더니 1이거든. 그러니까 A가 1보다 더 크다면 위로 뚫을 거고 A가 1보다 더 작으면 아래로 뚫을 거다 정도만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되겠다. 됐지? 자, 그랬을 때 문제 마저 읽어보면 hx라는 함수가 새롭게 등장하는데 이 hx라는 자식은 뭐냐면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gt-ft dt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빼남수로 정의를 해놓은 이런 함수. 근데 빼남수를 또 정적분 함수로도 표현을 하고 있지. 자, 그랬을 때 너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데 얘들아 극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자식을 갖다가 일단은 미분을 해서 너의 부호가 바뀌는 근을 봐야 될 거잖아. 널 미분을 좀 해봤더니 gx 빼기 fx가 되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빼남수에서 gx와 fx의 이 빼남수에서 부호가 바뀌는 근이 어디에서 형성되겠니? 그게 한 개만 생기게 해줘가 지금 현재 문제의 질문인 거야. 질문이 아니라 문제 세팅인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 노란색 직선으로 연결 붙인 이 함수랑 hx라는 함수가 부호가 바뀌는 근이 하나밖에 없게끔 a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럼 이제 우리의 지금 그림 상황에서 보면 이 노란색 직선과 하얀색 곡선이 이쪽 세상에서 안 만나는 것처럼 그렸거든. 만날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안 만나게 그려진다면 요 뒤에서 이제 a가 1보다 작으면 아래로 뚫을 건데 그래도 이 대소관계가 노랑이가 위에 있다 이 뒤로 하양이가 올라가고 만약에 a가 1보다 더 커서 너가 요 뒤에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요 지점 앞에까지는 노랑이가 위에 있다가 요 뒤로 하양이가 위로 올라가니까 부호 바뀌는 게 몇 번인 거야? 한 번인 거 맞지? 우리가 그냥 시도를 해본 것 뿐인데 우리 그림이 지금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 A란 놈이 이쪽에서 값하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기서 너무 지나치게 값하려서 여기서 추가적인 교점을 형성하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주시는 거라고. 정리됐지? 그러면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렇게 되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을 구하세요니까 요 직선이 어디까지 가파라질 수 있니가 되겠고 그럼 요 직선이 최대한 가파라지는 건 가장 특별한 순간 역시나 뭐 할 때 상상하라고 했어 얘들아? 접할 때 상상하시면 된다라고 했지? 요 접하는 순간 요때는 우리가 교점은 형성했지만 부호는 바뀌지 않으니까 극값은 같지 않거든. 요 순간이 바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A의 최대가 되는 순간이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우리 먼저 최대가 되는 순간에 A를 구하고 들어갈 거야. 이 문제가 특수한 순간에 A를 구하고 그 다음 계산을 하게끔 분리해서 냈거든. 단계가 나눠져 있는 거야. A 구하는 단계랑 그 다음에 HX에서 H3을 계산하는 단계로 딱 분리돼 있어. 동시에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15번이 그닥 어렵지 않았다.
이게 독립적으로 계산을 2번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던 거야. 종속적으로 줬으면 어려웠을 텐데. 자, 여하튼 간에 우리가 접하는 순간 계산을 좀 한번 해볼게. 노란색으로 할까, 얘들아? 자, 접하는 순간인 거니까 여기 접점의 x좌표 t라고 둡시다. 그럼 우리 접하는 거는 여기 빼기 1, 빵에서 쏜 거잖아. 평변은 순변이다로 계산해 주시면 되지. 함수 빼기 x제곱으로 어렵지 않으니까 계산 한번 가볼게. 요점 좌표가 t, 빼기 t제곱인 거야. 자, 그럼 너의 평변은 t 플러스 1분의 빼기 t제곱이지? 순간 변화율 누구냐? 빼기 2t야. 너랑 똑같은 건데 우리가 t가 빵인 순간은 고려하지 않거든. 그치? t가 빵인 순간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약분을 해줘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 그리고 빼기도 처리해 버릴 거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t는 2t 플러스 2인 거니까 우리의 t는 얼마가 나오냐? 빼기 2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너가 빼기 2가 된다라는 건 요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4라는 거고, 그 플러스 4가 바로 내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요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따라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a는 얼마다? 4다라는 걸 가져가시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요구한 게 뭐냐면 h의 3을 구해주세요가 마지막 문제였어. h3 계산해주세요야. 그럼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gt-ft dt를 계산 한 번만 좀 해줄래? 가 문제야. 맞지? 자, 그럼 우리의 gt가 4로서 1보다 더 가파르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교점 요 뒤에서 형성될 거잖아? 그치? 요거 조금만 더 과장되게 얘들아 내가 그림 다시 한 번만 그릴게. 왜냐면 약간 과장되게 그려야지 우리가 이따 계산하기가 편해.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치면 기울기 4짜리가 자, 이 만나는 교점이 얼만지 좀 신경을 써야겠지. 그래야지 0부터 3까지 적분을 때릴 건데 3이 어딘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 직선과 요 함수가 만나는 교점 계산 한번 해줘야겠네. 그래서 요 직선과 요 교점 만나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a가 4인 순간에 4배의 x 빼기 1이라는 함수, 요 함수지. 너랑 누가 요 함수 x의 x 빼기 1이야. 간단한 계산이니까 그냥 요 공간 활용할게 얘들아. 너 요렇게 해서 계산 한 번만 해주시면 x가 1인 순간은 우리가 찾는 교점이 아니니까 약분해 버리시면 x가 얼마다? 4다. 그러니까 여기 교점이 얼마? 4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우리한테 어떻게 계산을 해달라는 거냐면 0부터 4보다 왼쪽에 있는 한 요쯤 3까지 gx에서 gt에서 그러니까 이 노란색 직선에서 ft 이 하얀색 곡선을 뺀 함수를 적분해 주세요니까 너네 둘로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해줘가 문제인 거야. 그치? 왜 내가 얘를 강조했는지가 보이지 얘들아? 이 친구 이제 당연히 못 쓰라는 거야. 2차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우리 못 쓰기로 했어? 6분의 공식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 친구는 6분의 공식 이용해서 넓이를 계산해 주시면 된다고. 자, 여기 넓이 구하는 거 뭐 너무 쉽지? GT가 더 위에 있으니까 둘 다 양의 넓이 나올 거니까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고, 부호는 자, 여기 넓이 먼저 구하자. 6분의 최고차 계수가 1이지. 6분의 1 곱하기 1의 세제곱이요. 계산해 주시고 더하기. 이렇게 요 넓이인 거야. 요 넓이에다 이제 이 넓이를 더해야 되는데 이 넓이가 2차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쪼개서 계산해 주시면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쪼개갖고 이 삼각형 파트와 이 6분의 공식 파트로 좀 나눠 갈 거야. 그럼 삼각형 파트 같은 경우에는 높이는 2가 될 거니까 밑변의 길이를 살짝 좀 구해줘야 되는데 밑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였다가 그리고 였다가 각각의 함수에 3을 좀 대입을 해본다.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3을 좀 대입을 해보면 요 함수에다 3 넣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2a인데 a가 4였으니까 8이 되겠고 여기다가 3 넣으면 3 곱하기 2인 거잖아. 아니면 9 빼기 3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요 길이는 여기 함수값은 6이 된다. 따라서 요 변의 길이도 2였던 거야. 여기도 2였던 거고 그럼 여기는 이 삼각형 넓이 어렵지 않게 2다라는 사실을 구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 넓이만 또 뭘로? 6분의 공식 써주시면 되지. 그럼 더하기 6분의 1에 요 x값 차가 2잖아. 2의 세제곱입니다.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됐지? 정리 한번 해주시면 6분의 8 그냥 계산합시다. 6분의 1 있으니까 6분의 9니까 2분의 3 더하기 2 하셔갖고 2분의 3 더하기 2 해주면 정답이 2분의 7 요렇게 가져가 주시면 되는 2분의 7 H3이 근데 A에다가 우리 K에다가 H3을 더해 주세요니까 K가 아까 얼마였어? 얘지? 얘가 K잖아. 여기에다가 2분의 7을 더해 주시면 2분의 15입니다.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다.
21번 가볼게요, 얘들아. 21번. 21번 한번 풀어보면, 이제 21번과 22번이 조금 어려웠다. 아까 14번, 15번은 사실 워밍업이었고, 이 두 문제를 한번 가볼게.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라고 해서, 요 최고차 계수를 내가 k라고 좀 뒀다. 왜냐면 a가 여기 있어서, kx 세제곱 더하기 블라블라, 이렇게 하는 3차 함수가 있고, 실수 t가 있는데, 실수 t에 대하여, 요렇게 생겨먹은 gx가 있어. t보다 작을 땐 빼기 fx고 t보다 크거나 같을 땐 플러스 fx야. 근데 문제에서 이런 gx가 무슨 함수라고 줬냐면 연속이라고 줬어. fx가 3차 함수니까 지들 구간에선 당연히 연속일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이야기하는 건 t인 지점에서도 연속이다란 말을 하고 싶은 거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바로 그냥 보자마자 요 f라는 함수가 t에서 0이 되는구나. 즉, 이 t라는 자식은 너의 근중에서 생각을 하면 되는구나. 요걸 먼저 가져가 주시면 되는 거야. 됐지? 당연히 gt라는 자식도 빵이 나오겠지, 얘들아. ft가 빵이면 자연스럽게 gt도 빵이 나온다? 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번 조건과 나번 조건 해석을 좀 잘해야 되는 문제고, 미리 좀 스포일러를 하자면 요즘 평가원 문제 같은 문제다. 도대체 요즘 평가원 같은 문제가 뭡니까? 라고 하면 먼저 주어진 상황이 어떤 건지 해석을 하셔야 돼.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건데 이 계산이 좀 복잡하다. 이제 이 계산이 조금 짜증나는 그런 문제였어요. 21번 같은 경우에는. 자, 한번 해볼게. 일단은 먼저 해석부터 해야 돼. 자, 가번 조건 한번 봅시다. 모든 A에 대해서 이 극한이 항상 존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얘들아. 뭐 우극한이다 라고 주어진 것도 약간 생각을 해볼 만한데, 우극한으로 준 건 이 gx가 지금 t보다 클 때 작을 때에서 꺾여가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마 미분 불능인 점이 있을 거고 첨점이 형성될 거고, 그 지점에서도 크게 문제 생기지 않게 하려고 우극한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여하튼 간에 너가 항상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거는 분모가 빵으로 가면 분자도 손잡고 빵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g라는 함수의 빵이란 녀석은 빵이 나오고 g라는 녀석의 이라는 녀석 또한 빵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g가 빵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얘들아, f가 이쪽에서든 이쪽에서든 빵이 나왔다는 거니까 f의 근 가운데 또 누가 있다야? 0하고 2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번 조건을 한번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천천히 고민을 해볼게. 나번 조건 한번 보시면 비슷하게 생겨먹은 극한이거든. 위와 비슷하게 생겨먹었는데 이 극한이 0보다 작아. 음수가 된대. 음수가 되도록 하는, 모두 다 존재한댔으니까 값이 존재는 할 건데,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이야. m이 자연수인 거야. 그러니까 양수면서 정수인 순간 생각하란 거지. 그 순간에서 너가 이렇게 되도록 하는 집합이 다음과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도대체 g의 빼기 1과 g의 1이 도대체 무엇이며 왜 여기엔 빼기 2분의 7배를 했는지에 대한 고민은, 이 구체적인 숫자에 대한 고민은 조금 나중에 하셔야 될 거고,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얘들아, 너가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이 몇 개다? 2개다라는 얘기야. 유한하다라는 것 좀 주목해 주시면 돼, 얘들아. 일단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유한하게 2개 정도 있다라는 건 어쨌든 존재한다라는 거, 그치? 그럼 우리가 너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말이지, 그치? 자, 근데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당연히 뭐부터 생각을 하시는 거냐면 가장 특수한 순간부터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가장 스페셜한 순간이 과연 조건을 만족하는가에 대한 고민부터 하셨어야 된다. 그럼 가장 스페셜한 순간은 뭐냐면 얘들아, 이 t라는 자식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질 건데 f의 근이 무조건 0하고 이 2개는 보장이 됐거든. 그러니까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2개 아니면 3개인데 2개인 경우가 접하는 경우로 매우 특수한 경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는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다. 됐어? 접하는 경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빵에서 접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최고차 양수니까 요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지, f가 요런 느낌으로 그려지고 여기가 빵이고 여기가 2가 됩니다 거든. 맞아? 그럼 이제 우리의 이 t라는 자식은 0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잖아. 왜냐하면 t는 근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너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gx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gx에서 만약 t가 0이었다고 가정을 해봐. 0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만약에 t가 0이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들아, 0보다 더 작을 땐 뒤집어 주시고
0보다 더 클 땐 그대로 둬주세요. 그럼 0보다 작을 땐 뒤집어주고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둬.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된단 말이야.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게 바로 gx의 개형이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과연 너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돼. 이 조건을 만족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자, 너가 자연수인 데에서 이 극한이 음수여야 되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0과 2가 아닌 지점에서는 너가 그냥 어떤 값이 존재하고 너도 값이 존재하니까, 즉 수렴분의 수렴이니까 대입과 다르지가 않거든. 이해하셨어? 근데 우린 결국 m이 자연수인 순간만 볼 건데 빵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2를 제외한 점에서는 다 그냥 대입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아. 맞아?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내가 대입을 할 건데 0과 2 사이에 있는, 즉 1이란 자연수를 대입을 할 때는 너가 음수야. 근데 그 외는 1과 2를 제외한 모든 숫자는 너가 양수잖아. 근데 너가 음수가 되게 해달란 말은 1을 넣었을 땐 너가 양수면 조건을 만족하고 1, 2를 제외한 자연수들에 대해선 너가 양수였으니까 음수가 되면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치? 자, 그럼 2는 약간 스페셜하니까 2는 잠깐 두고 1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1은 얘 사이 어딘가인데 G가 지금 1이 음수거든? 너도 음수, 너도 음수지. 조건 만족 안 한다 이거야. 1과 2를 제외한 너보다 더 큰 숫자들에 대해서 너가 양수지? 그럼 너도 양수, 너도 양수니까 조건을 만족을 안 하니까 이 케이스는 내가 찾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처음이니까 조금 오래 고민했는데 점점 갈수록 우리가 좀 빨라질 거거든. 점점 가면 갈수록. 자, 이번엔 같은 함수에서 fx가 같은 함수에서 t가 2일 때를 한번 가볼게. 같은 함수에서 t가 2일 때 그려보면 이번엔 어떻게 되냐. 자, 2보다 더 작을 때는 뒤집어 까. 그럼 너가 어떻게 되냐면 요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지 얘들아. 그치?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된다 이거야. 2보다 더 클 때는 그대로 가는 거야. 요런 느낌으로. 맞지? 자,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1일 때 양수야. 근데 1일 때 분모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1일 때 조건 만족하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2보다 더 커졌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2보다 더 커졌을 때는 너도 양수인데 분모도 양수니까 무조건 양수인 거지. 됐어? 그러면 저 조건을 만족을 시키려면 2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게 음수가 돼야 되는 거야. 현재 1만 조건을 만족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2일 때는 어떻게 될까를 고민해 봅시다. 2일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럼 이제 봐봐. gx가 2인 순간을 보잖아. 근데 g의 2도 빵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x 빼기 2분의 gx가 뭐가 되냐면 2에서의 우미분계수가 돼. 내 말 맞아? 그리고 x에다가는 어차피 확정형이라 2로 보낼 거니까 넌 대세에 영향이 없어. 즉 2라는 데에서도 너가 고민을 할 거면 우미분계수가 음수면 되는 거야. 이해했니? 근데 이 2라는 점에서의 우미분계수 계산을 해봤더니 얘는 무슨 수야? 양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조건을 1에서만 만족을 하는 거지. 따라서 너도 안 된다. 이해하셨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천천히 다양한 케이스들을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0에서 중근 가질 때가 안 되는 거 알았으니까 2에서 중근 가질 때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거든. 2에서 중근 가질 때도 t가 0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요 앞에서 뒤집어 까고 요 뒤로는 그대로 가는 거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거든. 그치? 그럼 이번에도 1에서는 조건을 만족해. 왜냐면 너가 양수거든. 그리고 2보다 더 큰 자연수에서는 조건 만족 안 해. 양수고 분모도 양수거든. 그럼 2에서 만족해야 되는데 2에서 만족 안 하니까 얘도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점점 빨라지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t가 이번엔 2일 때를 고려를 해봅시다. 2라고 한다면 2보다 작을 때 뒤집어 까고 2보다 클 때 다시 그려주면 되니까 이렇게 될 건데 얘는 여러분이 이제 느낌이 좀 오셔야 되는데 얘가 1 넣었을 때는 양수여야 가능하고 2보다 큰 데선 음수여야 가능한 건데 얘는 1일 때 음수고 2보다 큰데 양수니까 되는 놈이 하나도 없어. 2는 볼 필요도 없어. 2개는 만족해야 되니까 요 그림도 안 되는 그림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이제 우리가 누구를 생각을 하냐면 가장 스페셜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봤는데 이게 안 됐네. 그러니까 실근은 몇 개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3개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는 거야. 3개가 되는구나. 자, 근데 이 3개가 된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0하고 2하고 다른 어떤 근을 가질 거야. 또 다른 어떤 한 개의 근을. 근데 그 근이 또 0과 2 사이에 있는 지랑
그 다음에 0과 2 바깥에 있는지, 0보다 작은지 2보다 더 큰지에 있는지랑, 그 다음에 또 각각의 경우마다 이 t라는 자식이 0이 돼야 되는지 2가 돼야 되는지 0과 2가 아닌 또 다른 어떤 근이 돼야 되는지 따위를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해보면서 얻은 경험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이 친구가 이렇게 여러 개가 존재를 하려면 말이야 0과 1 사이에서는 양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2보다 더 큰 데서는 음수의 함수값이 나와야 되거든. 그치? 음수의 함수값이. 근데 너가 2보다 더 큰 데서 음수의 함수값을 가지게 되려면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냐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나머지 한 근 어쩌고 네모라는 근이 하나 있다라고 쳐볼게. 0과 2를 제외한. 그 다음에 이제 t라는 자식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게 네모를 여러 군데 두면서 다양한 설정을 막 다 트라이를 해봐야 돼. 그래서 제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문제거든,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문제인데 이제 여러분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가 결국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을 하는데 딱 두 개 점에서만 만족을 하려면 얘가 1, 2에서 조건을 만족하거나 2, 3에서 조건을 만족하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1, 2 아니면 2, 3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봐봐. 2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지금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2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2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우리가 먼저 의심을 할 거야. 2에서 만족 안 하는 경우도 되나라는 생각도 나중엔 해보겠지만 일단 2가 되는 경우. 왜냐면 누가 봐도 지금 2가 굉장히 스페셜하거든. 그치? 그래서 우리가 2라는 점이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면 아까 본 것처럼 2라는 점에서의 우미분계수가 무슨 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그럼 2라는 점에서의 우미분계수가 음수가 나오게 되기 위해선 내가 너를 요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니까 감소하는 형태로 2라는 데에서 일단 함수가 감소하고 있고 그러려면 2보다 더 큰 근을 하나 가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에서 너를 뒤집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2에서 뒤집어주면은 즉 t가 물론 t가 0일 때도 가능할 수 있지. t가 0일 때도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데 두 가지 경우를 다 한번 고려를 해보면 자, t가 만약에 0이었어. 그럼 너가 요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그럼 여기가 0이고 2고 여기 2보다 더 큰 어떤 근이 있는 건데 0과 2 사이에 있는 어떤 근 1에서는 너가 양수가 나왔으니까 조건을 만족하지? 그치? 2에서 우미분계수 음수니까 너도 조건을 만족하지?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누가 3이 너보다 더 어디에 있어야 돼? 이 네모라는 근이 3보다 더 작은 데 있어야 되겠지? 3이 음수가 돼버리면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놈이 여러 개가 나와버리니까. 맞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우리의 t라는 자식이 뭐가 됐다라고 한다면 2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가 이렇게 뒤집어진 상태에서 2에서 뒤집어지고 0이고 2고 그 다음에 2보다 더 큰 데선 다시 정상적으로 나갈 거니까 여기 네모가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야. 맞지?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면 1을 넣었을 때는 이 친구가 음수니까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되지. 그치? 근데 이제 2에서는 우미분계수가 여전히 뭐니까 양수가 됐으니까 2에서는 조건을 만족을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뒤로도 하나가 더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 뒤에서 누가 3이 나올 때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요 뒤에 근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3보다 더 큰 근이 4가 있어야 됩니다가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케이스를 추려가면서 계산을 해보면 가능한 게 요 두 가지 정도겠구나라고 추려진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에서 계산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두 가지에서. 마지막 계산을 좀 해줘야 되는 건데 자, 이게 또 계산이 좀 상당히 오래 걸린다. 조금 피곤한 문제야. 자, 먼저 요 경우부터 해볼까, 얘들아? 요 경우부터 한번 해보면 자, 너가 지금 조건을 만족하는 게 누구랑 누군 거야? 1이랑 2인 거지. 그럼 이제 요 집합의 원소가 1이랑 2인 거거든, 얘들아. 맞아? 1이랑 2인 건데 여기 잘 봐봐. 얘가 안 되는 케이스가 조금 빨리 걸러지거든. 왜 조금 빨리 걸러지냐면 잘 봐. 너가 자연수지. 그치? 너가 자연수라는 말은 요 두 개 함수값이 모두 양수란 얘기지, 얘들아. 그치? 그럼 G의 빼기 1은 그 자체로 양수인 건데 G의 1은 빼기를 달아서 양수가 된 거니까 G의 1은 무슨 수여야 되는 거야? 음수여야 되는 거잖아. 이 조건을 발견하잖아. 그럼 결국 너는 안 된다라는 걸 알아. 왜? G의 1이 여기선 양수거든. 그러니까 실제 계산은 얘는 하는 게 아니었던 거야. 됐지? 우린 이제 결국 누구로 추려진 거야? 내가 힘들게 고민을 다양한 케이스. 물론 이조차도 다 고려한 건 아니야, 얘들아.
다 고려한 건 아니지만 내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고려를 해보니 결국 조건을 만족하는 건 너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라고. 됐지? 이제 우리가 마지막 계산을 좀 한번 해볼 거야. 마지막 계산.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요 네모라고 둔 거 그만하고 널 다시 문자 알파라고 좀 더 볼게.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fx라는 함수는 어떻게 된 함수였냐면 최고차계수가 k인데 세 근이 0, 2, 그리고 알파에서 근을 갖는 친구고 이 알파란 자식은 말이야 3보다는 더 큰 데 있어야 돼. 근데 4보다는 더 작은 데 있어야 돼. 왜냐면 조건을 만족하는 게 2개에 그쳐야 되거든. 맞지? 그러니까 너가 4보다 더 작아야 되기 때문에 알파라는 자식은 3보다는 더 크고 4보다는 작은데 이게 4랑은 같아져도 4인 순간에 너가 0이 되기 때문에 0보다 작다를 만족 안 하거든. 4는 만족 안 해야 되는 거니까 4랑은 같아져도 괜찮다. 됐어? 이게 알파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주어진 함수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줘야 돼? 마지막으로 널 만족하는, 주어진 나번 조건을 만족하는 놈이 바로 2와 3이었는데 그게 g의 빼기 1과 빼기 2분의 7배의 g의 1이었다. 즉, 2와 3이라는 집합이 이 집합과 같았다라는 거야. 이거 계산해주면 식이 2개고 문자도 몇 개야? 2개니까 연립이 가능해지는 거지. 그치? 여기서도 이제 마지막 평가원에서 조금 너무한 일이 벌어졌는데 너무하다고 해야 되나?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보통 집합을 쓸 때 우리가 작은 숫자 순서대로 쓰잖아. 결국 계산을 둘 다 해봐야 되거든, 얘들아. 계산을 둘 다 해봐야 되는데 너가 2고 너가 3일 때랑 너가 3이고 너가 2일 때랑 다 고려해야 돼. 2번 계산하시는 거야. 2번 계산해서 조건 만족하는 알파가 3보다 크고 4 이하인 놈을 찾아주면 되겠지. 조건 만족하는 놈을 찾으면 되는데 계산을 2번 하기 싫어서 미리 좀 얘기를 하자면 당연히 2, 3일 줄 알았거든. 근데 3, 2더라고. 3, 2. 요 계산은 2번 다 하셔야 된다. 자, 이 얘기는 뭐야? 나는 3, 2일 때만 하겠다 이거야. 3, 2일 때만 계산을 한번 해볼게 얘들아. 자, 그래서 거의 다 왔어. g의 빼기 1이 누군가 좀 한번 써볼게 얘들아. g의 빼기 1은 누구냐면 gx가 지금 t가 2였으니까 2보다 작은 0, 빼기 1과 1에선 모두 다 빼기 fx로 읽는 함수야, gx가. 즉 너는 빼기 f의 빼기 1과 같고 그를 여기다 대입해서 좀 써보면 빼기 k배에 빼기 1에 빼기 1 넣어주면 빼기 3에 빼기 1 빼기 알파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g의 빼기 1은 빼기가 무려 4개 있으니까 k 곱하기 3 곱하기 1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g의 플러스 1에다가 빼기 2분의 7배 한 놈 같은 경우엔 g의 1 역시나 빼기 f1인 거니까 2분의 7배에 플러스 f1을 구하세요와 같고 그럼 너가 2분의 7배에 1 넣어주면 얼마냐? 빼기 1 곱하기, k 곱하기 1 곱하기 빼기 1 곱하기 1 빼기 알파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너네들이 각각 누구누구일 때 2, 3일 때랑 3, 2일 때를 2번 계산해 주셔야 된다고. 됐지? 얘를 2번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을 드렸지만 3, 2일 때만 하자고 우리는. 자, 너가 3이 되고 너가 2가 됩니다. 요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조건을 만족하는 k와 알파를 찾아주시면 된다. 자, 마지막 계산이야. 진짜 마지막 계산을 할 건데 자, 너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어? 연립방정식의 기본은 문자의 속어 나눠주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 그럼 k가 죽을 거잖아. 자, 그래서 나눠준 놈을 좀 한번 써주면 k 죽고 빼기는 여기 분배시켜 버립시다. 그럼 알파 빼기 1분의 알파 플러스 1이란 자식은 너 3도 약분해 주자. 그러면 2분의 7의 역수니까 7분의 2배의 너가 2분의 1입니다. 3은 약분했으니까 이렇게 가지 얘들아. 그치? 2 넘기고 7, 7배의 알파 빼기를 넘기면서 정리해주면 4알파 플러스 4라는 자식이 얼마야? 7알파 빼기 7이 되지? 그럼 3알파가 11인 거니까 알파는 3분의 11입니다. 그래서 3분의 11을 여기다가 대입하시는 거야. 어디다 대입하냐? 여기다 대입하는 게 좀 편하냐? 그럼 3분의 14니까 요 3 약분하면서 k는 14분의 3입니다. 라는 사실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럼 k와 알파 숫자 좀 더럽지? 이게 요즘 문제 얘들아. 이게 요즘 문제. 요 친구를 여기다가 마지막 대입하셔서 주어진 계산 누구야? g의 빼기 5 그를 구하세요가 마지막 문제였어. 자, 마지막 계산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제 k 자리에 14분의 3을 집어넣으시고 너는 14분의 3입니다.
알파 자리는 3분의 11을 넣어. 너는 3분의 11입니다.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또 F의 빼기 5가 아니라 G의 빼기 5를 구하세요거든. 그럼 너는 빼기 F의 빼기 5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 자, 넣어주면 빼기 14분의 3배에 X자리에 빼기 5, 여기에 빼기 5, 그럼 빼기 7, 여기에 빼기 5, 그럼 빼기 5 빼기 3분의 11, 요거 계산해주세요. 그치? 밑에 계산했으니까 지우자, 얘들아. 마지막 계산을 위해서 이 친구 살짝 지우고 계산을 마저 해보면 너가 얼마가 나오냐면 빼기가 또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전부 다 플러스로 써주고 7 약분합시다. 그럼 2분의 3 곱하기 5 곱하기 5 더하기 3분의 11인데 요런 것도 얘들아 내가 다 계산할 필요 없다고 했어. 3을 그냥 집어넣어주면 분배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15 더하기 11이니까 26이 되고 결국 13 곱하기 5니까 정답 65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21번이었는데 봐봐 얘들아. 여러분 이제 내년에 수능 보실 거잖아. 여러분의 수능이 바로 내년일 거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 거야. 이게 요즘 평가원의 준킬러에서 킬러급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뭐냐면 주어진 조건을 두고 다양한 케이스들을 고려하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를 찾아내. 이것부터가 쉽지가 않아. 옛날 문제는 그렇게 찾아내면 문제가 끝났거든. 근데 요즘 문제는 찾은 다음에 뭐도 해야 돼? 계산도 해야 돼. 계산도 해야 되는데 그 계산 결과가 어때? 이거 너네가 답일 거라고 상상하겠어? 이걸 찍을 수 있겠어? 그럴 수 없게끔 낸단 말이지. 그치? 요즘 문제가 이렇다. 여러분이 앞으로 1년 동안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된다. 라는 문제가 21번이었어. 가장 요즘 트렌드를 대표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21번 같은 경우에는. 자, 마지막 22번 문제를 또 한번 해설을 해볼 건데, 요 문제를 끝으로 공통에서 주요 문항 해설은 요거 문제를 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22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선생님들과 많은 학생들이 예상을 했다. 6월, 9월에서 22번 객관식 끝문항에 모두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를 생각하는 해석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졌는데, 과연 수능에도 그럴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아주 뜨겁게 이어졌었는데 이번에도 나왔다. 22번이 이번에 나왔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나왔어. 2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흥미롭게 나왔고 내가 고3 수업을 하면서도 꾸준히 강조했던 내용이기는 해. 지수 로그에서 요 관계의 파악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나 요즘에는 관계를 감춘다. 이 감춰져 있는 관계를 잘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강조를 대단히 많이 했는데 22번이 정확히 그 문제였고 요게 내가 없는 소리를 한 건 당연히 아니고 6월 모의고사 문제가 그랬어. 6월 22번 문제.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6월 22번과 올 수능, 26 수능이지? 26 수능의 22번은 함께 좀 보셔야 된다. 함께 좀 봐야 돼. 자,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좀 보면 주어진 로그 함수가 하나가 있어. y는 로그 16의 8x 플러스 2라는 점, 위에 점, a점이 있고 a, p. 그 다음 y는 4의 x 빼기 1제곱 빼기 2분의 1이라는 지수 함수가 있는 거거든. 너 위에 점, B점이 있는데 너는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야. 자, 내가 문제의 발문과 약간 다르게 쓴 게 하나 있는데 A점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 점을 문제에선 따로 이름 붙이진 않았는데 우리가 널 A'이라고 붙여볼게. 그럼 이 Y는 X에 대해 A를 대칭 이동시킨 그 점이 직선 OB 위에 있습니다. 근데 AB의 중점은 너니까 이걸로 A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세요가 문제인 거야. 자, 여러분은 이제 이런 류의 문제 아직 익숙치 않은 거니까 수능에서 올해 수능에서 이런 게 나왔고 내가 내년 수능 대비를 할 때 이런 문제 신경 써야 되는구나 한번 좀 봐주셔야 된다. 자, 봐봐. 네, 여러분 그래도 수원 같이 할 때도 강조를 했던 건데 얘들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나오면 항상 관계를 보셔야 된다라고 했어. 근데 얘는 그냥 보면 관계가 잘 보이지가 않아. 맞지? 그냥 보면 관계가 잘 안 보여서 얘는 일단 그냥 넘어가야 돼. 일단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생각을 한번 해봐봐라 얘들아. 결국 문제에서 가장 강렬한 힌트는 뭐냐면 직선 OB 위에 A'이 있다라는 건데 이는 말뜻이 뭐냐면 원점과 A' 그리고 B점이 모두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A점 위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니라 A'점 위주로 해석을 하시는 문제야. 맞지? 자, 그럼 우리는 이 A'점은 과연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너의 역함수를 구해주면 되겠지? 그래, 너의 역함수를 계산해주면 y는 16에 x제곱 빼기 2를 갖다가 몇으로 8로 나눈 이러한 함수가 바로 저 주어진 로그 함수의 역함수가 되겠고 너 위에 누가 있는 거야? A'점이 있는 거야.
A'점은 당연하지만 B, A가 되겠지. 그치? 자, 이런 함수가 있는 건데, 이 함수를 써놓은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셔야 되냐면, 너랑 너 사이의 관계가 도대체 뭐지? 를 발견을 하려고 노력을 일단 해보셔야 돼. 그래, 보시면, 너는 밑이 16인데 쟤는 밑이 4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밑을 좀 통일시켜야 뭐라도 보일 것 같아서, 내가 너를 밑을 4짜리로 좀 써볼게. 그럼 16은 4의 2x 제곱이고 8은 4의 2분의 3제곱이니까 빼기 2분의 3제곱이라 쓸 수 있고 빼기 8분의 2니까 빼기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너랑 너가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를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그냥 보면 관계가 보여, 안 보여? 당연히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얘의 그래프를 둘 다 한번 그려보는 시도를 해봐야 되거든? 얘의 그래프를 둘 다 그려보는 시도를. 잠깐 봐봐. 내가 너는 주황색으로 그려볼게. 그럼 얘는 점근선이 어딨냐면 빼기 2분의 1에 있어. 점근선이 빼기 2분의 1. 여기에 있고 x절편과 y절편이 얼마인지 정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y절편이 얼마인지 구해봤더니 0 넣었더니 4분의 1 빼기 2분의 1이라 빼기 4분의 1이 우리의 뭐가 나와? y절편이 되고 x절편이 얼만가 한번 봤더니 너가 빵 되는 순간을 계산해주면 2분의 1은 4의 빼기 2분의 1제곱인 거니까 x 빼기 1이 빼기 2분의 1이 되는 순간 즉 x가 2분의 1일 때가 너의 x절편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수함수는 밑이 양수인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지수함수라고. 이런 느낌을.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이런 지수함수라고. 됐어? 자, 그 다음에 요 그림에다가 내가 너를 또 그려볼 건데 잘 봐. 얘는 점근선이 빼기 4분의 1이지. 그럼 빼기 4분의 1이 어디 있어? 한 요쯤? 정확히 요 점이란 말이야. 그리고 얘도 그리기 위해서 x절편과 y절편 신경 써서 그려볼 거거든. x절편을 신경을 써보니까 너에다 빵 넣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서 너에다 빵 넣을게. 그럼 빼기 8분의 1이지. 보여? 빼기 8분의 1. 자, 넌 점근선이 빼기 4분의 1이고 x절편, y절편이 빼기 8분의 1이야. 그리고 나서 x절편을 또 계산을 해봤더니 내가 너의 x절편 는빵을 계산을 해봤더니 4분의 1은 4의 빼기 1제곱이잖아. 그럼 2x 빼기 2분의 3이 빼기 1이 되는 순간인 거니까 x가 4분의 1일 때거든. 그럼 여기가 4분의 1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너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이거야. 이걸 보면서 발견을 하셔야 돼. 센스가 좋은 학생은 식 자체를 보고도 발견을 할 수가 있었는데 나는 그거는 조금 비현실적인 것 같아. 학생들이 그래도 식만 보고 발견하는 건 좀 비현실적이야. 근데 그래프를 그리고 발견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건 명확하게 이걸 의도하고 냈다고 본다. 나는 6월과 비교를 해봤을 때 6월 22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뭘 발견해야 되냐면 얘들아 빼기 2분의 1 빼기 4분의 1 2배 가까워졌지. y절편 빼기 4분의 1 빼기 8분의 1 2배 가까워졌지. 그치? x절편 플러스 2분의 1 4분의 1 2배 가까워졌지. 모든 자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된 거야? 2배 가까워진 거야. 어디 기준으로? 원점 기준으로 2배씩 가까워진 거라고. 그럼 얘가 혹시 확대 축소의 문제인가라는 의심을 이때부터 하는 거야. 근데 얘가 봤더니 y에 대해서도 2배 가까워졌고 x에 대해서도 2배 가까워졌거든. 우리가 항상 x축 혹은 y축에 대해서만 2배 가까워지는 것만 고민을 했는데 얘는 둘 다 2배 가까워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x에 대해서 2배 가까워진 놈을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x 자리에다가 2x를 넣고 y 자리에 2x를 넣으면 2배 가까워졌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주황색에서 2배 가까워진 놈이 넌가라는 의심을 하게 돼. 그래서 내가 너의 x 자리에 2x를 넣고 너의 y 자리에 2y를 넣어봤다. 그래서 내가 규식을 한번 써봤더니 2y는 4의 2x 빼기 1 빼기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정리를 하면 y는 2로 나누잖아? 그럼 2는 4의 2분의 1제곱이니까 빼기 2분의 1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빼기 4분의 1이니까 얘 뭐야? 이 노랑색이랑 똑같은 함수가 나온다 이거야. 그니까 이제 우리가 너와 너의 관계가 뭔지 깨닫게 된 거야. 무슨 관계야? 노란색 함수는 말이야 얘들아. 저 주황색 함수를 원점에 대해서 몇 배? 2배 가깝게 만들어 놓은 함수인 거야. 2배 가깝게 만들어 놓은 함수다라는 얘기는 얘들아
이 원점에서부터 어떤 일직선을 하나 내가 찍 그어서 노란색과 만나는 교점, 주황색과 만나는 교점이 있다라고 치면 2배 가까워진 점이 바로 너다란 얘기인 거니까 이 노랑점이 주황점의 무슨 점이다야? 중점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됐어? 그럼 내가 이 점의 좌표를 A, 이 점, 노랑점 위에 있는 놈이 뭐야? B, A냐? 이 노랑점 위에 있는 좌표를 문제에서 B, A라고 줬잖아? 그럼 이 점 좌표가 얼마라는 거야? 2B, 2A다 라는 이야기인 거야. 됐어? 얘가 누군데? 얘가 B점이라고. B점이 2B, 2A인 거야, 얘들아. 이해했어? B점이 2B, 2A. 따라서 B점이 2B, 2A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A, B의 중점이 너다라는 건 뭐냐? A점은 A, B잖아, 얘들아. 요 뒤에 쓸까? A점 A, B잖아. 그럼 너네 둘 더해서 반친 게 쟤인 거니까 A 더하기 2B는 얼마냐면 제 2배인 4분의 77인 거고, 그 다음에 너 더하기 너 반친 게, 즉 2A 더하기 B가 얼마인 거야? 4분의 133입니다. 식 2개, 문자 2개 연립하시면 AB 구하는 그런 문제였다. 됐지? 얘만 계산하시면 된다. 자, 요거 계산하는 것도 잘 보시면 요거 뭐 그냥 2배 하고 이렇게 연립해도 되는데 나름 그냥 얘네들 그냥 먼저 더해볼 것 같아. 자, 그럼 A 더하기 B의 3배가 나오지? A 더하기 B의 3배가 얼마냐면 4분의 2 더하면 얼마냐? 210이냐 얘들아? 맞아? 그러니까 A 더하기 B라는 친구는 이거 2로 약분되는 거 나도 아는데 그냥 이렇게 쓸게. 왜? A 더하기 2B가 4분의 77이니까 B는 4분의 7이고 2A 더하기 B가 4분의 133이니까 A는 4분의 63입니다. 요렇게 갈 거야. 됐지? 그래서 2를 곱해주시면 A 곱하기 B는 따라서 16분의 73, 21에 76에 42, 441이라 위아래 모두 더해주시면 정답은 457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였다. 이게 올해 꾸준히 좀 나왔던 거고 지수로그 함수에서 내가 여러분 수업할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야. 지수로그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 파악이라고 말이지. 이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 관계를 육모에서도 숨겨서 발견하세요라고 냈었거든. 올 수능에서도 그 관계를 비교적 좀 숨겨놓고 했고 숨겨놨는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확대 축소 개념을 이용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요거는 아이들이 느끼기에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다. 22번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요 관계를 발견하고 나면 굉장히 좀 빠르게 쳐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 지수록은 역시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올해 수능 보신 분들 다들 굉장히 고생하셨고 우리 고3 아이들도 왠지 영상을 볼 것 같아서 우리 수능 본 아이들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도 오늘 나와서 푸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았다.